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교육혁명을 통한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그야말로 폴스트 무버로서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대학의 역할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은 지금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각 변동의 시대고요. 이 지각 변동이 이제 저는 AI 교육 혁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의 파괴적 혁신이 중요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큰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4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인 만큼 이 4대 정책 제안과 연계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지각 변동은 뭐 코로나로 인한 지각 변동은 많이 느끼실 거고요.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더라도 저는 이런 큰 변화가 더 어, 지속될 거고 사실은 디지털 교육에서 AI 교육으로 더 나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뤄졌던 그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교육혁명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 다 어,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6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는 사실은 교육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국은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1, 2, 3차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두뇌나 교육을 변화를 크게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는 인간을 길러내야 되는 큰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배경에는 사실은 지식의 엄청난 그 빠른 속도의 팽창이 있습니다. 1900년까지만 해도 지식이 2배 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2시간 만에 2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했을 때는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죠.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든가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그래서 AI를 잘 이해하는 뭐 코딩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컴퓨테이션 띵킹, 데이터 뭐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성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휴먼 리터러시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4C라고 해서 창의성, 또 비판적 사고력,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 소통 역량까지 중요해졌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교육에서 사실 제대로 길러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장형 교육입니다. 대량 생산형인데 대량 생산형은 어, 개개 학생들의 그런 자질이나 잠재력과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배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패를 그냥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이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교육은 이제는 AI 그 튜터 그러니까 AI 보조 교사라고 하죠. 한테 맡기고 교사는 오히려 훨씬 더 하이터치 쪽으로 그러니까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이제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하고 창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고 또 휴먼 커넥션도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한 제가 볼 때는 한 2012, 3년 정도부터 한 7, 8년 됐습니다. 막 이제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더 이제 앞당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입시 제도도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하고 평가가 분리돼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AI 기술이 들어오면 에브리 클릭하는 게 다 평가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사실 이제 학습과 분리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저는 곧바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교육 혁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방향은 일단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를 활용할 수 있고 AI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AI의 주인이 되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또 누가 학습하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고요. 어, 이런 이제 큰 교육의 이제 그 큰 변화를 어느 나라가 먼저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국가 간의 그 큰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도 말씀드렸고요. 누가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구가 워낙 청년 인구 또 이제 저 우리 젊은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이 중심이었는데요. 사실은 영유아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뇌 형성이나 이런 역량의 형성이 조기에 많이 형성이 되고 특히 이제 가정 배경이 안 좋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 이게 첫 출발이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최근에 공정한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공정한 교육은 입시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기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쪽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 지금 우리가 사실 뭐 평생학습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간의 역량은 기계가 계속 이제 역량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12시간 만에 지금 이제 저 지식이 2배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이제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은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초등, 고등, 중등, 고등의 좁은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평생을 정말 그야말로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거를 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으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대학 교수님들 많으시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의 시기를 많이 거친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지금 대학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의 허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지금 이제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일단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 수가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학령 인구가 줄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더 줄기 때문에 대학들의 위기다 하는 건데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의 위기는 청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저같이 계속 변화를 고민했던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아니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도 저는 그만큼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바뀌어야만 사실 가장 중요한 청년들의 그 시기를 대학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그때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그만큼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그런데 이제 이 변화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상만 가지고는 서바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뭐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용어에서 나온 건데 과연 이게 고등교육에서 파괴적 혁신이 맞냐 안 맞냐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학도 이제는 기업처럼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서바이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커스터머, 새로운 대상은 그런 외국인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평생 학습자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이제는 1, 2, 대학교 1, 2, 3, 4년이 아니고 평생을 책임지는 이제 평생에 그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기관으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이제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애리조나 주가 굉장히 교육이 열악한 주거든요.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다 성공시키는 지금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AI 튜터가 필요한 거죠. 소위 어댑티브 러닝이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은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1학년 과목들이 다 AI 튜터가 들어가 있는 지금 그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식을 그렇게 하고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과감한 학과 융합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질학과 천문학이 다 별개의 학문이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융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생물학자와 이 DNA를 분석하는 그다음에 인류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인류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DNA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과를 융합하는 정말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대학이 이제 혁신을 선도하는 거니까요. 허브가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쪽에 전혀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AI를 통한 이제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는 익스피리엔셜 러닝이라고 해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그 나딤 장관이라고 그 고재계 CEO, 30대 CEO가 장관이 됐죠. 그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혁신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은 대학의 그 언번들입니다. 언번더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대학의 4년 중에서 1년 반을 아예 기업에서 그냥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 이제 언번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에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보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그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대학의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완전히 바뀌려면 이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학의 관료 시스템이 혁신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혁신대학에 대해서는 뭐 아리조나 사례도 있고 지금 이제 웨스턴 가버넌스 유니버시티는 그래서 대학의 그 교수진을 보면 이제는 그 이제 티칭을 하는 분도 있지만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하이터치 쪽이 중요해지니까 평가자도 중요해지고 학습 디자이너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연구하는 분들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그룹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양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어, AI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대학들, 뭐 서던 뉴햄셔 유니버시티 같은 데가 생기고요. 그다음 이제 퍼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리 대학과 이제 이렇게 통합하는 대학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의 큰 전환은 제가 볼 때는 자율, 그다음에 개방, 그다음에 포용적 혁신 이렇게 가야 되고요. 네 가지 정책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점은 교육부의 전면 개편에서 시작돼야 된다.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취급되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했었지만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죠. 사실은 대학이 정부보다 먼저 출발한 나라도 유럽 같은 나라들도 있었고 대학이 정부 부서의 그 상위 기관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관을 대학을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는 그걸 빨리 벗어나려면 중요한 방법은 이 총리실로 편제해야 된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냥 이제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규제를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교육부는 조기 개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가족부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AI 보조교사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격차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유아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혁신 생태 조성의 핵심 주제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 토론을 좀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위기는 청년의 기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과의 공감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혁신의 허브가 되는 기관으로 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대학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충분한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했던 교육부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실로 편제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출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학이 계속 그 교육부 밑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 혁신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아예 그러면 뭐 총리실로 가서 대학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아예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 특히 포용적 혁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 보면 수학에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학업에 준비가 안 된 애들도 다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대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기관으로 대학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규제가 아니고 지원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